이런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아주 클리어하게 밝혀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새롭게 밝혀진 그 정황과 네. 증언과 문건의 아주 대홍수였는데 왜 이렇게 보도량이 적은지. 자, 대장동과 더불어서 이제 앙대 사건을 할 수 있던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검찰에 송환되기 전에는 대북 송금 이재명 사건과 이재명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네. 그 언론 인터뷰 중에 하나 잠깐 봅시다. 만날 만한 뭐 계기도 없거든요. 만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제가. 그 이재명이 때문에 저 이재명이 수투하셨는데. 전화 통화를 하신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이제 KBS와 전화 인터뷰였거든요. 네. 자, 마치 이제 남욱 변호사가 검찰 소환 전에 공항에서 이재명하고 무관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도 한번 봅시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돼. 자,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2박 3일 구치감 들어가서 배를 가른다는 소리 듣고 또 가족과 지인 구속되고 하니까 말을 바꾼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도 귀국해서 네. 2주 만에 이것은 이재명과 상관없다고 하다가 경기도를 위한 대납이었다고 말을 바꾼단 말이죠. 그 바꾼 이유를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귀국 전에는 그 이재명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귀국 후에 가족과 지인, 직원들이 구속되자 그 압박의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요거 대목 한번 봅시다. 증인 2023년 1월 17일 날 귀국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이재명을 모른다. 이재명과 쌍방울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 날은 경기도 방부병 대납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14일 만에 진술이 확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영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내일 조지현 부장이 저 인터뷰한다고 대검에서 파견 나와서 만난들 뭐 빠른 얘기 들 거고 그래서 먼저 제가 전화로 KBS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항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막상 구치소에 와보니 10명 그 다음 주에는 대북송 관련자 전원 다 구속시키겠다. 친동생 제 동료들을 10몇 명 한 가정의 아버지나 자식들 배고프면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맞아요. 내가 살려야지 해서 그런 차원에 했는데 귀국해서 보니까 많은 주변 사람들을 구속하고 압박을 하더라. 그런 압박을 해서 증인이 진술을 바꿨는데 쌍방울 돈이 됐든 무슨 됐든 북한에 돈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그 돈을 보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뭐 아래야 상의를 모르는데 상의.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전혀 본 적.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다 이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혀 단절됐다는 것인데. 아예 그당 제가 뭐 관련이 없는 거죠. 뵌 적이 없으니까. 그래 됐어요. 자, 대북 송금 건은 이재명과 아무 상관없는 건이었는데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이 엮으려고 네. 했고 조작한 사건이라는 게 사실 이 청문을 통해서 거의 명백히 드러났어요. 이번 청문의 특징이 성과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원래 청문회 단계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드러났나?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네. 원래 월북으로 당국들이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게 월북이 아닌 걸로 바꾼단 말이죠. 근데 국방부는 기존에 월북이라고 발표한 게 문제가 없다는 문건을 들고 갔더니 그 NSC에 참석한 김태호 전 안보실 차장이 네. 찍찍 긋고 직접 고쳤다. 그런 증언도 나왔어요. 그래서 김태호 전 차장이 이 앞부분은 저희가 그 방송에서 영상으로 틀어드렸는데 그러자 김태호 전 차장이 그 이후에 나와서 관련 의혹 다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자신은 그 당시에 사인펜도 없었고 볼펜도 그 주변에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당시 국방부 관계자 그 문건을 직접 들고 갔던 사람 네. 자기가 찍찍 긋고 쓰는 걸 눈앞에서 본 사람 그 관계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요. 이게 굉장한 장면인데 이것도 언론이 거의 보도를 안 해가지고 김태호 차장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순간이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좀 길긴 한데 이게 중요한 순간이라 처음부터 틀어봅시다.
지난 4월 9일 국정조사 기간보고 당시 2022년 6월 10일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회의에서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가서 직접 수정했다고 증언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김태효 차장은 이런 사실관계를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김태효가 증인을 심하게 질책했죠. 그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김태효가 직접 수정하고. 네. 국방부 보도자료 직접 수정했죠? 전혀 아닙니다. 그날 사인펜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저는 맹세코 지운 적도 없고 펜을 든 적도 없습니다. 김태호 증인은 그런 적이 결코 없다라고 하고 펜도 든 적이 없다라고 하고 또 이 증언 이외에도 아예 볼펜 자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그 현장에서 일부 내용을 삭선하고 직접 쓰셨습니다. 그 수정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복귀에서도 안보전략비서관실에 전화가 와서 문구를 좀 수정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방부의 입장이 최초 발표했던 내용과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김태호 증인이 최초 입장이 월북이 아니다 하던데 당시 최초 입장이 월북 추정이 맞았던 거죠? 맞습니다. 김태호가 이런 입장으로 나갈 수는 없다 하면서 그 보도자료를 직접 수정했던 거죠? 네, 국방부가 최초에 월북으로 추정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혼선을 냈다는 것을 일단은 유감을 표명하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해경 발표 연계해서 월북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렇게 이제 그 표현도 좀 이렇게 삭선한 부분은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호 전 안보실 차장이 거짓말하는 순간이 밝혀지는 건데. 자, 그리고 이 모든 조작 기수의 정점에 대통령실 윤석열이 있었다고 하는 정황이 확인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검찰을 마치 총장인 것처럼 지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문건을 박성준 의원이 공개를 하거든요. 그 청문회 초기에 왜 박상용 검사 국힘에 따로 불러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청문회라고 하는데 그거는 청문회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청문회 아니라고 당내 행사라고 하셨던 맞아요. 거. 당내 행사예요. 네. 바로 그 당내 행사라고 제가 불렀던 그 현장에서 등장한 문건을 박성준 의원이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따르면 매일 윤석열에게 네. 이재명 관련 사건이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예, 이것도 보도가 안 돼서 좀 길지만 그 핵심 내용을 다 같이 들어봅시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씩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것도 비공식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보면은 수원지검 형사 6부,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렇게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시원 공직기강 전 비서관님 대장동과 쌍방울 관련돼서 윤석열에게 보고를 했었습니까?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일 상황 보고라고 돼 있어서 각 검사실 조사 내용, 특이사항, 향후 조사, 증거 분석 일정, 이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다고 하면 기획 단계부터 수사 진행 과정 이 모든 것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하고 이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장동, 유일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서해, 통계 이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의 정점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윤석열 정권 당시에 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수사 경과, 대검, 검찰총장 선까지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영상을 좀 하나 들어볼까요? 그때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받아야 되죠? 보고 다 했으니까. 우리 신동욱 의원이 한 건 했어요. 박상용의 입을 통해서 수사 현황이 부장, 차장, 지검장, 대검, 총장까지 다 보고했다라고 지금 4월 14일 날 불법 청문회, 그 국민의힘 청문회에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서 유증을 했단 말이죠. 윤석열 정권 때 법무부 형사기획관은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각 지검의 현안 사건 수사 상황을 매일 전달받았다. 이거를 일보라고 했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PPT를 좀 띄워주세요. 윤석열 정부 당시 매일 수사 상황을 점검받았습니다. 쌍방울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의 수사 상황을 자세히 보고받았습니다. 5월 1일 날에 수사 계획서까지 다 돼 있어요. 이시원 공직비 변호사, 이 문서 일부 받으셨죠?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된 것은 일부 형태로 하루에 2번씩 비공개로 대통령의 직접 보고 사안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정 운영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윤석열은 아침 11시에 술 먹다 늦게 나와가지고 법단측 인사들 만나가지고 이재명 수사 상황 어떻게 됐느냐 이 내용만 점검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문건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문건이 실제 맞다면 이거는 빼박인 정황이죠. 예. 이 조작 기소 사건들 윤석열 지휘하에 있었다. 네. 자,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검찰 출신의 비서들, 현 주진우 의원 포함해서 이 관련 사안들 다 특검이 발족하면 소환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